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래 OECD 회원국 중 사형 집행은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뿐이며 일본은 최근 10년간 사형 선고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22년 통계에 의하면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게는 1명, 많게는 15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판은 일본 내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한 변호사는 정부는 사형 집행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부가 사형을 치안 유지를 위한 최대의 장치라고 보는 듯하다. 사형 집행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비판이 일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 대다수가 사형 제도의 존치를 원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이르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형제도 존속 외에도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로 인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국무성의 2021년 인신거래 보고서 중 일본에 관한 부분을 보면 기능 실습 제도 하에서 강제 노동 징후가 널리 보이지만 일본 정부는 기능실습생의 강제 노동에 관여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제도 내에서의 인신거래범 피의자의 특정에 소극적이어서 착취한 고용주는 처벌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8,000명의 기능실습생이 직장에서 실종됐다고 보고했는데 그 중에는 착취적 또는 학대적 환경 때문에 도망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인신거래 피해자로 아직 인지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계약하고 있는 기관에 의한 강제 노동 및 그 밖의 학대적 환경에서 도망쳐온 기능실습생을 계속 체포해 강제 송환했습니다. 노동계약 중에는 일본에서 취업 중 임신 혹은 병에 걸린 실습생을 자동으로 귀국시키는 불법 조항을 포함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인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일본 정부 유식자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그동안 30년간 실시해온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본 내 각종 미디어에서는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와 관련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4월 28일 마이니치 신문에는 저임금, 체불, 폭언, 기능실습생이 본 제도의 애곡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1993년에 스타트해 30년에 걸쳐 일본 경제를 지탱해온 기능실습 제도의 폐지 방침을 일본에서 일하는 실습생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급료도 오르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히로시마현 미야라시의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A씨는 8년 전 실습생으로 일본을 방문해 제도 애곡을 목격한 한 사람이다. 실습생으로서의 나날은 고생의 연속이었다. 모국 송출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 도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가의 논이나 밭을 담보로 약 130만 엔의 빚을 지고 일본을 방문. 최초의 실습지는 히로시마현 후추시의 건설회사였다. 일주일에 6일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일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남들이 하는 걸 보며 일을 배웠다. 기숙사비와 강열비를 빼면 월 수령액은 약 7만에서 8만 엔.
2만엔을 수중에 두고 나머지는 친가에 송금했다. 일본어는 휴일에 현지 자원봉사 교실에 다니며 배웠다. 직장 환경도 나빠 일본인 작업원끼리의 폭언과 폭력을 자주 목격해 언젠가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오르지 않는 임금면의 불만도 겹쳐 2019년 11월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서 실습생의 보호에 주력하는 노동자 후쿠야마 유니온 단포포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결과 조합 측과 회사 측의 협상으로 잔업비의 미지급이 발각되어 부적절한 수용이 있었다며 예외적으로 실습지의 변경이 인정되어 같은 건설업인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었다고 한다. 기능 실습에서는 실습지에서 실종되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지만 A씨는 지원단체로 연결되어 구조되었다. 지금은 즉시전력 레벨의 기능이 요구되는 특정 기능 1호로 이행해 실수령액도 월 25만엔까지 증액, 중장비 오퍼레이터로서 현장을 지휘하고 도면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 방문 때 진 빚도 다 갚았다. A씨는 기능 실습을 일본에 의한 국제공헌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디까지나 돈을 버는 방법이다. 실습생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월급을 올려달라고 호소하며 기능 실습의 폐지를 환영한다. 역시 특정 기능으로 일하는 베트남 여성과 교제하고 있어 조만간 결혼할 생각이다. 귀국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 열심히 하면 커리어업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델이 되고 싶다고 자신의 미래를 그린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노동력이 모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금을 올리면 될 것이다. 올릴 수 없는 업계는 도태되어 간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 좀비 기업은 필요 없다. 조속한 퇴장을 바란다. 다음 댓글입니다. 기능 실습이 고용인지 교육인지 애매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송출기관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입학금, 수업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에 오면 고용이 된다. 입사하는데 입사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기능 실습생은 원래 실태와 제도 설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 좋다. 싼 월급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그에 맞는 고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착취구조에서 혜택이라든가 당당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착취구조는 박멸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혼란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길게 보면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비정규직 차별이나 불공정한 일본 특유의 연공서열 제도는 인권 침해로서 유명합니다. 왜 선진국에서는 인권 룰 위반인 것이 일본에서만 허락되는지 세계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모두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도 유명합니다. 이상입니다.